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31번째 박한쌤의 이슈킹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은요, 상당히 공격적인 제목이에요. 사실은 300조 원 돈방석에 앉은 외국인들, 반면에 신고점에 지수 3300포인트 신고점에 희생양이 된 공매도 세력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는 거는 9월 10날 어제 종합주가지수 신고점 돌파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이 2652조 원입니다. 정확하게 2652조 6271억 990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2650조라는 이 금액 속에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비중은 853조입니다. 시가총액 전체 비중으로는 32%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853조를 한국 주식시장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797조 원을 대형주 중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중형주와 소형주는 중형주 48조. 그러니까 전체 853조 중에 6% 정도? 20분의 1 정도만 중형주고 소형주는 6,300원. 외국인이 주식을 사야 주가가 올라간다. 근데 외국인들은 소형주를 살 생각이 없죠. 중형주도 없어요, 사실. 그냥 대형주 종목, 시가총액 최상위 50개 종목 중에서 대부분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들은 앉은 자리에서 사실 평가 차익 기준으로 떼돈을 번다. 853조 원의 1%면 얼마예요? 그렇죠. 8조 5천억입니다. 자, 그런데 종합주가지수가 230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까지 올라온 지난 10개월간의 기간 동안에, 8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에 엄밀한 의미에서 외국인들은 시가총액이 550조 원이었습니다. 종합이 2300포인트 위협을 줬던 기간 동안에. 근데 그 지금 한 8개월 사이에 300조 원이 늘어난 853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추가로 샀느냐? 13조 원에서 15조 원 사이 샀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40% 상승해서 13조 원이 20%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2조 5천억 밖에 수익이 안 났죠, 사실. 평균 단가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그런데 보유하고 있던 금액에서는 평가 차익이 300조 원이나 늘어났어요. 종합주가지수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는 바로 금융주 중심, 그리고 하이닉스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중이 높다는 얘기예요. 대형주 평균 비중이 35%입니다. 전체 우리나라가 2222조 원이 대형주인데 2600조 중에서 외국인들은 전체는 853조고 32% 갖고 있고 대한민국에, 근데 대형주는 35%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합주가지수의 신고점.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수의 신고점 돌파가 나온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뭐 지수가 올라가네 못 가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겠어요? 결국에는 3,300 돌파하고 4,000포인트가 선금 올 것이다. 자, 특히 지금 3,300 돌파하고 신고점이 어제부로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하면 이틀 연속 신고점인데요. 오늘 전략 후강의 모습으로 선물옵션 동시만기까지 돌파 나왔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도 중요하지만 주식을 100% 갖고 있느냐, 50% 갖고 있느냐.
왜냐하면 5% 10% 올라가면 옛날에 팔았던 주식을 사람들은 다시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2개월간 3,250포인트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 추가로 5% 올라온 거예요. 평균에서부터. 자, 근데 이 5%가 종합주가지수 5%가 종목으로는 10% 혹은 5% 상승했는데 현금을 챙긴 사람은 만 주를 갖고 있었으면 지금 다시 사면 9,000주밖에 못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팔았던 사람들은. 주식의 복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 3,800, 3,700 넘어가야 그분들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떤 형태로 흘러갈 것인가를 오늘 한번 큰 틀을 한번 보는 겁니다. 왜? 종목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난 2개월 동안 이 쉬어가는 동안에 처음에 놔줬던 주식들 다시 다 지금 채워넣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추가 상승 대비해서 지난번부터 2주 전부터 계속 풀베팅을 말씀을 드렸죠. 다시 채워넣어야 된다. 오히려 떨어지면 기회였다. 이제 본격적인 상승 레이스가 펼쳐지는데요. 본 게임은 이제부터입니다, 사실. 자, 그런데 누가 진정한 승자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제가 핵심 포인트를 지금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는, 이 자료는. 외국인들 300조 원 돈방석에 앉았다. 이렇게 되면 300조 원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확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이에요. 자, 그런데 외국인들은 300조 원의 평가 차익을 이게 지금 누린 겁니다. 지난번에 연초 여기 종합주가지수 2,300포인트 깨고 내려갔을 때 4월 9일 날 이때 한국 주식시장 곡소리가 났었습니다. 2,300을 다시 깼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직저점까지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외국인들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던 보유 금액이 얼마였느냐? 550조가 살짝 깨졌었습니다. 평가 금액이 아까 그게. 그 2,300포인트에서 550조가 지금 3,300포인트에서 850조 원이 된 겁니다. 즉 300조 원이 늘어났어요. (60%가) 넘는 수익률이 난 겁니다. 종합주가지수는 2,300에서 3,300으로 40%대가 조금 올라왔는데 수익률은 60%가 넘게 난 이유 외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매매 차익은 별로 없습니다. 왜 매매 차익이 없느냐? 요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거꾸로 이게 지금 보시는 것이 외국인들 누적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주식을 이 끝단위가 조 단위예요. 마이너스 6조 원에서 지금 플러스 4조 원, 4조 5천억. 그러니까 실제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았다가 요만큼을 다시 샀는데 11조 원 정도로 다시 샀습니다. 마이너스 5조 원에서 6조 원에서 플러스 5조 원. 저점부터 계산해 본다면 13조 원을 산 거예요. 그럼 평균 단가를 계산하면 13조 원이 40% 수익이라고 계산해 본다면 평균 단가는 이제 여기죠. 3,000에서 2,900. 그럼 20% 수익을 냈다고 계산하면 평균 13조 원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2조 5천억 수익 낸 겁니다. 여기서 이만큼 올라오는 동안에 매매 차익은 평균 2조 5천억. 뭐 높게 잡아갖고 100% 수익 났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13조 원. 여기서부터 천천히 사들어온 거잖아요. 보세요. 그럼 26조 원에 땅바닥에 다 샀다고 계산하더라도 그러면 13조 원 수익밖에 안 난 겁니다. 100%. 반면에 갖고 있던 평가 차익 금액은 300조 원의 수익을 냈어요. 국내 종합주가지수가 움직이는 저 사이에. 막대한 금액이죠, 사실. 절대적인 금액이기도 하고요. 자, 따라서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금 한국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힘, 앞으로 국내 주식이 어떤 메커니즘에서 움직일 것인가. 이제부터는 속도전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이제 신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더군다나 선물옵션 동시만기 아래꼬리까지 보여줬죠. 그래서 얼마나 가파른 속도로 앞으로 3,800, 4,000포인트까지 내달리느냐. 이때 가장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공매도 세력들입니다. 국내 주식을 정리한 세력들. 특히 국내는 기관들이 지금 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2020년도 1월에서 2월 사이 국내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였던 자리. 이때 당시 국내 기관들 전체는 약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이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이거는 보는 시점에 따라서 얘가 뭐 마이너스 10조 원에서 마이너스 100조 원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다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이 변동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시점을 100일로 줄 거냐, 1년으로 줄 거냐, 10년으로 줄 거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현 시점으로부터 과거를 쭉 분석해 봤을 때 코로나 직전 종합주가지수 2200포인트일 때 국내 기관들은 어찌됐든 그때는 플러스 한 2조 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종합주가지수 3300포인트 찍었던 시점, 이 자리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6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뒤분더덕이 떼고 계산하더라도 코로나 직전에서 2200에서부터 3300까지 코로나 때 이런 충격이 있었지만 요거 다 계산해서 이때 당시 주가 올라올 때 국내 기관들은 60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은 겁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4년간에는. 왜? 3300 아래의 지수가 계속 있었습니다. 잘 파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올라오는 동안에.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되느냐? 3300을 지수가 다시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팔았던 주식들을 60조 원을 다시 채워 넣었느냐? 못 채워 넣었죠. 지수는 신고점인데 3,300을 5년 만에 돌파가 나왔는데 당시에 팔았던 주식 2,200에서부터 3,300 사이에 팔았던 60조 원을 기관들은 5년이 지난 시점 싸게 살 기회들이 있었는데 전혀 채워 넣지 못했어요. 마이너스 80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 지금 15조 원 채워 넣은 겁니다. 마이너스 63조 원 정도 되니까요. 근데 그 15조 원 채워 넣은 것조차도 추가로 팔았던 거를 60조 원에서 추가로 팔았던 걸 채워 넣은 거지, 지수 신고점인데 또 못 채워 넣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만약에 다시 원위치 60조 원을 산다면 현재 지수 3,300인데 4,000까지도 가겠죠. 이 자리에서 만 주를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3,300에서는 77,000주밖에 못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60조 원어치를 쳐 올려가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지수 3,500, 3,700 할 때는 실제 평균 계산해 보면 50% 정도에서 60%, 600주 쪽, 6,000주, 만 주 갖고 있던 걸 6,000주밖에 못 사는 겁니다. 쳐 올려가면서 사야 되니까. 기관들의 딜레마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기관들은 도대체 앞으로 주식을 그럼 기관들이 지금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기관들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도 연일 신고점, 금값도 2000포인트에서 국제 금 가격이 2000달러, 1800달러였었는데 2년 전만 하더라도 신고점이에요. 2000달러가. 국제 금 선물 가격입니다. 네. 근데 이게 2년 전부터 1800달러에서 지금 3600달러까지 더블 났단 말이에요. 국제 금 가격도. 국제 금 가격이 100% 올라갔다는 얘기는 한국 돈으로 1억 원어치의 금괴 1kg짜리 2000달러였을 때 1kg 샀습니다. 골드바. 10억 갖고 있던 사람은 골드바 10개 산 거죠. 근데 지금은 3600달러, 1800달러에서 3600달러니까 2배가 됐죠. 골드바 10개 살려면 얼마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2억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1억이었으면 골드바가. 만약에 이때 8천만 원이었으면 1800달러에. 그러면 지금은 얼마일까요? 1억 6천이 된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그거는 달러 돈으로 갖고 있던, 원화로 갖고 있던 골드바 하나 사는데 당시에 10만 달러가 들어갔으면 지금은 20만 달러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화와 금, 현금과 재화, 금일로 대변되는 재화에서 내가 더블이 돼봐야 주식이, 내 돈이 월급이 더블이 돼봐야 100% 급여가 인상돼봐야 금 가격 인상된 걸로 보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화폐는 달러 가치는 반토막 난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까지 상승해서 2300에서 4000포인트까지 상승해도 국제 금시세 가격을 계산해 보면 4000포인트 가야 겨우 또이또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샀던 구매력이 국제 시세로 갔을 때 그 구매력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야, 미국 달러 돈은 그만큼 안 올라가고 떨어졌으니까 거꾸로 유리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금 가격으로 계산한 달러 환산해 보면 실제 구매력은 사실 우리나라도 더블이 나야 똑같아지는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게 지금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주식을 끌어올리는 굉장한 힘이 됩니다. 이게 구조적인 상승이죠.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상승 속에서 지금 국내 기관들은 60조 원어치를 채워 넣어야 2200포인트대에 겨우 맞춰지는 겁니다. 팔기는 잘 팔았어요. 오를 때 팔아서. 떨어졌을 때 안 채워 넣었으니까 지금 60조 원어치를 채워 넣어야 과거 2200일 때 갖고 있던 주식 수만큼 되는 거예요. 50% 프리미엄을 던져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60조 원어치를 또 채워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지금 삼성전자가 좋으네, 하이닉스가 좋으네, 그걸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어떤 종목을 살 거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 주식의 지금 현재 상승의 원인, 대한민국의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 상승이 앞으로 여기서 쉽게 끝날 거냐? 아니면 진짜 4,000포인트, 3,800, 4,000포인트까지 나아가면서 내 생각에는 한 3,600이 적당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4,000포인트까지 오버슈팅이 나아가는 현상이 한국에 가능하냐? 이걸 보면 가능하죠. 60조 원어치를 사야 돼요. 쳐 올려가면서. 그래야 2200일 때 갖고 있었던 주식을 겨우 채워넣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근데 국민연금 앞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죠. 여기서 국민연금 돈이 들어온다는 건 국민연금이 주식을 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베이비붐 세대 1970년에서부터 전후로 지금 이분들이 50대가 돼서 가장 많은 돈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계속 늘어나죠. 앞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1000조 원이 있을 때 13%는 130조 원입니다. 국민연금 앞으로 2700조 원까지 늘어나요. 2000조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 2000조 원까지 2600조 원까지 늘어나서 지금 2배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 2배로 늘어났을 때 1000조 원이 있을 때 13%는 130조 원이지만 2000조 원이 있을 때 13%는 260조 원입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뭐 국민연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온 만큼 13% 한국 주식을 유지하려면 계속 사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지금 16.8%까지 채워넣어도 됩니다. 미국 주식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비중에서 보면. 따라서 한국은 구조적으로 국민연금이 주식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국의 주가 상승 신고점. 미국 시장이 만약에 붕괴만 되지 않는다면, 현 시점에서 3,800, 4,000포인트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솟구칠 수 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외국인들도 알고 있고 기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겠죠. 천천히 갖고 있던 지금 850조 원이 1000조 원이 될 때 앉은 자리에서 수익률이 100%가 되는 거죠. 2300일 때 550조였는데 1000조 원이 돌파가 나오는 순간부터 주식을 저는 천천히 정리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주가지수로 환산해 본다면 대략 한 3800포인트 정도. 850. 자, 근데 한국은 지금 누가 똥줄이 타는 거예요? 신고점 돌파 나왔는데. 그렇죠. 기관들이 지금 똥줄이 타는 겁니다. 60조 원어치를 사놔야 겨우 2000포인트일 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주식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3300 주가는 50% 올랐는데. 현금은 왕창 들고 있고 계좌는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도. 더군다나 국민연금까지 들어오죠. 이제 퇴직연금도 들어와야죠.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주식을 또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는 부동산을 때려잡아 저출산이 해결되고 노후 대비도 되니까 주식적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퇴직연금도 이제 들어와야 돼요. 한국의 대기성 자금이 500조 원이 넘는 대기성 자금이 지금 제가 봤을 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약에 미국 시장 붕괴만 아니라면 빠른 속도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삼성전자가 언제 가냐, 하이닉스 언제 가냐, 뭐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논쟁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문제는 맨 마지막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게 피날레를 찍을 수는 있겠죠. 지금은 그 아래 레벨에 있는 종목군들, 특히 지주사들, 은행들, 왜 이렇게 은행들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냐? 한번 잠깐 보세요.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은 50.5%입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지금 보시면 50.53%. 하이닉스의 외국인 보유 비중도 많이 늘어났어요. 56%입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편가 차익이 상대적으로 종합주가지수보다 세게 일어난 이유를 알겠죠. 반면에 KB금융 가장 많이 올랐죠. 어떻게 보면 요즘 지난 이 몇 개월 동안 75,000원에서부터 120,000원. 자, 그런데 KB금융은 국민은행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인 보유 비중이 77.53%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77.53%. KB금융이. 자,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신한은행, KB은행, 그 다음에 하나은행, 금융지주들과 및 반도체. 왜 요즘 들어서 반도체,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그리고 은행주를 중심으로 한 현상들이 최근에 어제 왜 나오고 친고점 돌파를 이들 중심으로 나왔느냐가 이해가 되는 대목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주식시장, 미국이 정말 약간 갑자기 붕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라클 급등하고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 빠지는 거 봐서는 미국도 사실 그렇게 뭐 만만한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그동안 오버슈팅이 많이 나왔고 금리를 내렸을 때 이제 진짜 주포들은 팔을 수 있기 때문에 9월 17일 날 한국 시간 18일 날. 그러나 지금 상태는 국내 주식시장 미국만 붕괴하지 않는다면 단시간 내에 3,800, 4,000포인트까지 그대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박한쌤의 이슈킹을 보신 분들이라면 상반기에 3,000포인트 저희가 정확하게 그 부분 예상해서 2,500 전후로부터 풀베팅을 했죠. 지금까지 계속 100% 주식 비중입니다. 그 기조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눌림목을 이용했을 때 오히려 팔았던 주식 다시 또 채워넣습니다. 또 공격적으로 지주사부터 이런 것들. 앞으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3,800을 갈지 4,000을 갈지 그 이상 오버슈팅이 나올지 현재로서는 아까 외국인들 1,000조 정도 도달할 때가 3,850포인트 전후입니다. 충분히 저는 3,8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거기까지 가볼게요. 다음 주에 계속 주중에 저희들도 템포 조절해 가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속도전이에요. 누가 수익을 더 단기간에 여기서 이제 끄집어 올리느냐. 3,800, 4,000 가는 사이에. 총력을 다해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 집중해서 여러분 걸로 수익률 확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신고점의 희생양의 공매도 세력들. 공매도는 주식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하방 포지션 갖고 있던 것들. 희생양이에요. 사실 국내 기관들이죠. 외국인들은 지금 6개월, 8개월 동안 300조 원 평가 차익 떼돈 벌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의 이런 어떤 오늘처럼 전략 후강을 만들어낸 이런 모습들이 당분간 계속 3,600포인트, 800포인트까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돈을 최대한 팽창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